안녕하세요. 강점 코치 나윤숙입니다. 최근에 리더십에 관해 기업과 조직에 계신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갈피를 못 잡고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카리스마 리더십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요즘 회식 자리에 가면 부장님들이 수저를 놓고 계시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부장님들이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직원들을 눈치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시대가 달라졌으니까요. 산업화 시대에는 정답이 이미 나와 있었고 누가 그 정답을 빨리 캐치해서 빨리 적용하는가, 그것이 관건이었죠. 그래서 군대의 상명하복, 카리스마 리더십이 먹혔던 거죠. 하지만 대량 생산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문제는 부장님 이상 윗분들이 소비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 바뀐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뀐 시대, 그 포인트를 짚어보고 그에 따라 역시 바뀌어야만 하는 리더십, 바뀐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은 메이커 시대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우리 모두가 메이커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80년대 이후의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의 줌머 세대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디지털 네이티브 MZ 시대에게는 기존 제품들이 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디지털 생태에 맞는 것으로 모든 제품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들어가기에는 어렵고 걷기에는 멀어요. 그런 경우 이 세대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짧은 거리, 라스트 마일리지에는 킥보드 같은 걸 사용하면 어때? 사물 인터넷에 부착하는 센서를 붙이고 핸드폰에 앱을 만들어서 다운해서 관리하면 간단하지 않아? 이 세대는 온라인이 익숙한 세대라 O2O,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바로 실생활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또 이 세대는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달라요.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미래에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세대는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3D 프린터로 제작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게 더 쉬운데요. 이렇게 말이죠. 이 세대는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주 손쉬워졌거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디지털 생태로 시스템이 확 바뀌는데 이 세대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를 할 때도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건강에도 신경을 쓰게 됐죠. 여성 팬티는 왜 삼각형이어야만 해? 림프가 지나가는 것을 막아서 건강에도 나쁘고 하체 비만의 원인이 되는데 말이지. 네모로 만들면 어떨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하체 비만도 줄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예 새로운 시스템과 세상을 구상하기도 하죠. 화폐는 꼭 국가가 만들어야 해? 인터넷에는 국경도 없는데 돈은 꼭 지폐로 만들어야 할까? 전자화폐가 더 편할 것 같은데? 안전이 문제라고? 코딩으로 암호를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치킨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잘 나가는 치킨집을 만들 수 있고, 옷을 많이 골라본 사람이 패션 가게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세대는 모두가 메이커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부장님 이상의 윗분들은 1차적으로 이 세대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부장님들은 이 시대에 할 일이 없다는 말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BTS가 이 세대와 공감하는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글로벌 무대에 날아다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BTS를 키워낸 방시혁 같은 사장이 계시지 않았다면 과연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윗분들께서는 그런 연예인 기획사 같은 역할을 맡아주셔야 하는 거죠.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고 리더십도 바뀌었어요. 한 명의 슈퍼스타로 이끌어내는
카리스마 리더십이 아니고 이제는 직원들을 BTS로 키워야 하는 양육 리더십인 거죠. 문제는 아직도 조직에서는 이런 양육 리더십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평생 한 번도 보고 듣지 않은 것을 어떻게 직접 아래 직원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제가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마법사잖아요. 여러분의 걱정을 확 날려버릴 것을 준비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뀐 리더십, 직원 양육 리더십을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뀐 시대, 바뀐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